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사망, 그리고 월가 투자자 5인이 하락하는 금리를 거래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9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다뤄진 중동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최고사령관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서 공습을 감행한 결과 헤즈볼라의 주요 지휘관인 이브라임 아킬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킬은 헤즈볼라의 작전팀과 특수부대를 지휘하던 인물로 이번 사망은 양국 간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 공습이 헤즈볼라의 주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행한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군사적 긴장의 연장선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공습은 특히 최근 몇 년간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공격에서 이브라임 아킬을 포함해 여러 고위 간부들이 사망하면서 헤즈볼라 측에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아킬을 1983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격 사건과 관련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으며, 작년에 아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700만 보상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습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킬의 사망을 확인하면서도 그들의 저항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이번 공격이 그들에게 중대한 보안 실패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조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상황이 더 격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긴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은 앞으로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습과 그 여파가 앞으로의 평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뉴스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명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최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5% 수익률의 세계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가의 5명의 투자자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누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사이라 말릭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예상을 공유했는데요. 그녀는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말릭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업 이익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죠. 말릭은 지방 채권과 같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고정수익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어필리어츠의 설립자인 로 아노트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지금의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경제 침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노트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해외 경제가 이미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하드랜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번스타인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과 경제의 순환적 부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제조업, 금융, 그리고 재량제 같은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번스타인은 자본이 더 투기적인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곳에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던 트러스트 웰스 매너지먼트의 케이티 닉스는 금리 인하로 인한 주식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이 배당이 안정적인 제약 및 의료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및 인프라 관련 자산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닉스는 투자자들이 충격에 대비해 재무부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 TIPS과 같은 안전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CRESSET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잭 아블리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사적 신용 제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블리는 미국 주식보다는 국제 주식, 특히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 시장에 투자하면 통화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명의 월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략에 맞춰 금리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정수익 자산, 가치주,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져올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점검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